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온도를 나누는 일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밥값을 둘러싼 장면은 감정과 체면, 신뢰가 얽힌 예민한 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냈으니까 다음엔 내가 내야지. 이 말은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차가 크거나 자리가 어색한 경우엔 이 말이 채무감처럼 작용해 다음 만남을 꺼리게 만듭니다. 고마움 대신 부담이 쌓이는 것이죠. 또한 그 돈 아끼지 말고 좀 써라. 넌 잘 벌잖아. 하는 식의 농담도 문제가 됩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농담 속에 비교와 무례가 숨어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상대의 형편을 다 알 수 없고 그 민감한 영역을 건드리는 순간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식들 밥값도 다 냈는데 친구 한 끼쯤은 괜찮잖아. 그렇게 말하며 호탕하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말 속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줬다는 표현이 담겨 있고 그건 곧 상대에게 보답을 기대한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은 표현은 감사해도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진짜 배려는 아무 말 없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감정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밥값은 말 한마디와 맞물려 감정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한 사람은 고마워, 잘 먹었어 하고 웃지만 다른 사람은 저 말 들으려고 밥을 산 건 아니었는데 하며 입을 닫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말이고 관계를 깨는 건 계산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입니다. 이처럼 밥값 자리는 돈보다 마음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자주 마주하는 식사 자리는 관계의 확인이자 존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의 말 한마디가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미래가 되기도 하니까요.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소 자주 모여 밥을 먹던 5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항상 먼저 계산을 하며 괜찮아요. 다음에 한번 사주세요. 하고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야 들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상 내가 계산하고 돌아서면 저 사람들끼리 내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괜히 자존심 상해서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밥값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간 후 말이 남았고 말이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관계 속의 균열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배려했는데 그 배려가 오해로 돌아왔다. 는 심리적 반응은 매우 흔합니다. 밥값은 작지만 그 계산 방식에 따라 사람은 대접받았다고 느끼거나 시험에 들었다고 느낍니다. 말이 따라붙지 않았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에도 냈잖아. 다음엔 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이 엮이면 상대는 자존심과 의무 사이에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밥값은 단순한 식사 비용을 넘어서 관계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자리는 평등한가? 나는 대우받고 있는가? 라는 감정의 질문이 숨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내가 맨날 너 밥 사잖아. 라는 말은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고 요즘 힘들다며 내가 살게. 라는 말은 너를 위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밥값이라도 말에 따라 감정의 색이 바뀝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돈과 말은 강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사람의 자존심, 체면, 관계의 균형이 예민해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신의 존재감과 존중받는 느낌은 더욱 민감해지기에 식사 자리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의 힘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관계는 오해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이 있습니다. 바깥보다 무거운 말의 무게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지키는 바깥 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식사 자리에서는 계산보다 감정이 남지 않도록 말에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아서요. 혹은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라는 표현은 부담 없이 따뜻하게 들립니다. 같은 계산이라도 그 말의 포장 방식에 따라 전해지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만큼 주는 사람이 다음엔 꼭 사요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 말은 예의로 들릴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음을 부담으로 남기게 됩니다. 진짜 주는 사람은 그 순간을 온전히 기쁨으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밥을 사는 일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나누는 일이니까요. 세 번째는 누가 사느냐보다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그 시간 동안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자리는 감보다 가치가 커집니다. 조용히 자신이 계산하고 아무 말 없이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존경받습니다. 시니어가 시니어를 혹은 자식이 부모를 친구가 친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닌 태도가 관계의 질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엔 상대가 무리하게 밥을 사려 할 때 이번엔 제가 할게요라고 정중히 거절하거나 서로 나눠내자고 제안하는 것도 관계를 평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라고 무조건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 자식이라고 얻어먹기만 해도 된다는 태도, 친구끼리는 대충 해도 괜찮다는 믿음은 모두 관계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존중과 균형 위에서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자립적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돈을 쓸 수 있다는 건 그만큼의 삶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지만 그 여유를 과시나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품격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나옵니다. 밥값을 통해 자존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을 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에 가장 빛나는 말의 태도이자 인생의 기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분은 늘 밥을 사면서도 그 자리를 가볍고 즐겁게 이끌었습니다. 같이 밥 먹으니 참 좋다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계산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식사는 항상 편했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상대에게 부담도 없었고 오히려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식사 자리마다 내가 또 샀네. 이제 그만 얻어먹어라며 반쯤은 농담, 반쯤은 진심인 말을 던졌습니다. 듣는 사람은 웃으며 넘겼지만 안에서는 쌓였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같은 밥값, 다른 말, 그리고 다른 결말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바로 말의 온도입니다.
한 사람은 돈보다 감정을 우선했고 다른 사람은 계산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사람은 받은 것보다 들은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밥을 사줬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그때 들었던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의 말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끼의 식사와 함께 전달되는 말이 상대에게는 오래 남을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밥값은 상징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친밀함의 표현이고 그 밥을 누가 사느냐보다 그 자리가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샀지만 신뢰를 잃고 어떤 사람은 밥을 얻어먹었지만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밥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돈보다 말을 아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실수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리감이 없는 관계일수록 경계심이 사라지고 말이 험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라면 그 안에서도 존중과 예의는 늘 지켜져야 합니다. 우린 가까우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사실 가장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밥값 자리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말이 오갔느냐입니다. 그 말이 상대를 편하게 했는가, 불편하게 했는가, 존중했는가, 가볍게 넘겼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사람 사이의 온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오늘 밥값이라는 일상적인 순간에 담긴 관계의 본질을 되돌아봤습니다. 단지 누가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감정이 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신뢰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에 그 안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는 관계의 나침반이 됩니다. 한 끼 식사 자리는 작아 보이지만 거기엔 감정의 결이 있고 체면의 무게가 있으며 관계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냈네.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자존심을 가볍게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내가 사고 싶어요. 라는 말에는 진심이 담기지만 다음엔 내가 내야지. 라는 말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말이 따로 있고 무너뜨리는 말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는 계산보다 말의 온도에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서는 금방 없어지지만 말은 오래 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다음 만남을 부르고 무심한 말 한 줄은 오랜 침묵을 불러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의 관계는 의무나 예의보다 감정의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편하게 하는 말, 존중을 담은 말, 기대하지 않고 주는 마음이 곧 품격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밥을 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누군가 밥을 사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말은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이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초대하고 말로 다시 내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매 순간의 말에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의 철학 한 줄. 밥값은 금방 잊혀지지만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평생 남는다.